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한국사 문동규입니다. 2017년 하반기 국가직 시험이 오늘 치러졌고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업로드하고 올로드하면 한 3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공식 카페에 다음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봤었던 이제 하반기 국가직 시험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면 9급과 7급이 함께 치러졌는데 7급 시험보다도 9급 시험이 좀 더 어려웠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기 드렸지만 9급 준비할 때 뭐 다른 걸 안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7급 시험, 기타 앞서가는 경관부 시험이나 아니면 한능검, 기타 뭐 기상직 시험이라든지 다 타직렬 시험이지만 새롭게 출제된 내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섭렵을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서 여실히 또 들어왔지만 9급과 7급 기타 직렬의 경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사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시험에서 고난도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4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가 7번 문제인데 고려 근친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를 전반적으로 물은 다음에 이제 왕족에서 행해지는 근친혼을 얘기했는데 재상지종을 우리가 충선왕이 내렸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종래혼이 행해져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널리라는 표현을 썼죠, 널리.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오답으로 이제 몰고 가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우리 공민왕의 경우에도 우리 근친혼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노국공주 사후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답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나서 재혼규제라는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양왕 때 논의 기록이 있는데 요거를 좀 세부적으로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의 경우에는 인구정책 쪽의 문제인데, 인구정책. 국가에서 인구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국사에도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 표 문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걸 표를 가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발해 왕대사 쪽인데 우리 발해 왕대사는 항상 기본적으로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만 출제를 나눠서 했는데 문왕 안에서의 순서를 묻는 문제. 이 부분은 좀 대비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발해 군왕 책봉과 발해 국왕 책봉을 조금 나누는 문제. 네, 이런 문제. 그래서 12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 도결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는데 뭐 7급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 개념인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네, 솔직하게. 그래서 맞추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디귿번 같은 경우에 영정법 지문이 나와서 그 부분만 소거를 해주면은 문제는 뭐 스킬로 풀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인데 뭐 제가 다루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난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요 네 문제, 요게 좀 어려운 문제였고 국가직 시험 9급 가운데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점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문제 해설을 1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선사시제 쪽의 기본 문제인데요. 네, 이 시기에는 반달돌칼 등 다양한 간석기가 사용됐고 반달돌칼, 그 다음에 민물이 토기를 썼다. 그래서 1번은 선사시대 쪽 시험 문제 가운데 청동기 관련된 일반 문제입니다. 네, 이건 평이했던 문제고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신석기 후반부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호동 유적, 처음 나온 건데요. 용호동 유적은 3번 지문은 이제 구석기 지문입니다. 구석기. 요거는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을 길게 단 미송리시토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청동기 대표 토기는 미민 토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청동기,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만 조금 헷갈렸었을 텐데, 4번이 너무 명확한 지문이죠.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고구려의 순서 문제인데, 가번 보시면,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했다. 불교, 태학, 그 다음에 율령, 불태율 하면은 우리가 4세기 고구려 왕이 되겠죠.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 해서 앞글자 따서 태조왕, 고국천왕, 그 다음에 동천왕, 태천천, 미, 원, 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성기 5세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소수리망이고요. 여기가 가구. 그 다음에 나번에 보시면은 평양천도 그리고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을 죽였다. 네, 이건 장수왕이 되겠죠. 그래서 5세기 들어가서 5세기 앞에 전성기 원. 네, 전성기 원에 해당되는 게 광개토.
네, 그리고 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장수왕. 지금 장수왕이 없죠. 여기 사이에 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사이에 해당하는 것은 관계토만 있겠죠. 네, 그래서 후연 공격했다. 그리고 숙신 정복했다. 후연, 비려, 숙신. 네, 그리고 신라를 도왔다. 뇌물마력간을 도왔던 400년의 사건. 요게 이제 관계토에 업적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모용황 나왔는데 약간은 낯서실 거예요. 네, 여기 바로 전연의 침입이고, 네, 얼마 전에 우리 경찰직 시험에서 나왔었죠. 우리 마무리 특강 같은 데서는 오래 있었던 지문, 네, 거기서 다뤘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그래서 고국 원왕 때는 전연의 침입, 네, 그리고 나서 근초광의 공격으로 왕이 죽었다. 사료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본명은 사유였습니다. 네, 사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세조가 고려에 약속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 약속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옷과 머리에 쓰는 관은 고려의 풍속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가을에 둔전 군대를 철수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원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쿠빌라이가 이제 원종과 화의를 체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칸이 되면 세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 정동행성 설치는 충렬왕 때예요. 우리 일본 원정 1차, 2차 둘 다 충자대라는 첫 번째 충렬왕이었었죠.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1번은 네, 정동행성, 그 다음에 2번은 2차 여목연합군. 1차 때는 둔전경락사, 그리고 2차 때는 정동행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3번 쌍성총관부 설치가 있는데 요게 좀 시기가 좀 빨라요. 요거는 고종 때입니다. 요거. 그래서 3번 우리가 많이 보는 질문 쌍성총관부 폐지죠.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4번 네, 많이 나온 질문이죠. 요건 충선왕. 네, 충선왕 때 사리문을 설치했다. 비서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네, 요 문제는 이제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는데, 조선 전기 가족제도를 묻는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 내용 보시면은 지금 사료로 준 게 안동권 시 성화부죠. 그래서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 전기 안동권 시 성화부 특징까지 봤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네, 한능검에서 예전에 자세히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추가했고, 새로 나오는 핵종에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고, 기본서는 물론 추가가 돼 있었고요. 자, 그럼 안동권 시성화부 성종 때 만들어진 현존 최고 족보다라는 건데 내용 보겠습니다.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했다. 우리 조선 전기까지는 고려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가가 아니라 외가 쪽으로 가고요. 남귀 여가온, 다른 말로 서류 부가온. 그 다음에 자손이 없으면 무라하고 양자를 널리 맞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양자를 드린 기록이 없다라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아들 먼저가 아니라 출생순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외손이 봉사한다. 정답은 4번. 조선 전기 묻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안동과 시성화부가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율곡이 가문의 분재기가 또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명심해 두시고요.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요거 일반 문제인데 신문학 문제죠. 신문학. 관료전의 지급, 그 다음에 노급 폐지. 네. 그래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나왔는데 신문학 때는 아버지가 통일을 완성했죠. 문무왕. 그래서 체제 정비가 있자. 그래서 구주호소경, 그리고 구서당 십정, 그리고 대학으로서 국학을 만들었다. 정답은 3번. 네, 일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네, 신지견지 불의읍차. 네, 요거는 사만 쪽의 문제고요. 사만. 1번에 12배 배상한다. 이거는 고구려, 부여, 네, 공통이고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집집마다. 이거 고구려죠. 약탈경제 증거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단궁, 네, 디귿은 디귿해서 동해.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어서 7번 문제. 자, 고려사 일부 내용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공주명학 소가 충순현이 되었다.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무신직권기. 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게 원간섭기 얘기입니다. 원간섭기. 약간은 애매하게 출제된 경향이 있는 문제인데 1번 충서랑 이후에도 왕실의 종래원이 널리 성행했다라고 하는데 충서랑은 재상지종해서 근친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교서를 발표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되는 표현은 널리라는 표현 같아요. 널리. 요거. 그래서 널리는 아니었다. 이게 기록상으로 보면은 공민왕의 경우에도 근친혼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노국공주 사후에. 그래서 널리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향리 이하의 층도 문무반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운을 규제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3번.
3번의 경우에는 요거의 경우에는 규제하는 움직임. 공양왕 때 처음 논의됐다라고 하는데 공양왕 때 고려 후기를 전체를 묻는 문제로 봤을 때는 저는 1, 3번 중에 좀 고민했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널리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되니까 뒤에 공양왕 때 논의된 요거를 정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소 부곡이 주연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죠. 대표 사례로 우리가 공주명학소가 충순현으로 그리고 대몽왕정기 때 충주 다인철소가 이간현이 되었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요 문제는 이미 이제 유형화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묘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두 개를 이제 비교시켜서 묻는 문제가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사료는 정묘란 이후에 이제 국론이 분열되는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윤집이 상소하기를 화의가 나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의 나라, 부모의 원수. 그래서 우리한테는 명은 부모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 그들은 부모의 원수이다. 그래서 정묘란 이후에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병자호란 패전 이후에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근대 문물에 관심 많았다. 아담샤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올해 2017년 그 서울시 사복직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굴욕적인 형제 맹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형제 맹약은 정묘란 때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를 체결하죠. 군신관계.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복수설치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숭정거사, 그 다음에 숭정처사, 그 다음에 대명거사 나와 있는데 이제 숭정이라는 게 뭐냐면 숭정. 숭정. 요게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계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표어인데 요 표어 좀 어려웠었죠. 근데 대충 분위기를 근데 보면 덮어놓고 납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요거는 이제 60년대가 되어 있고요. 가는 60년대. 그 다음에 연대별로 끊었겠죠. 나는 70년대.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자.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이 안 부럽다라고 하는데 다 요거는 하나만 낳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 표 얘기입니다. 표. 자,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 기억번.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작년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했던 것은 62년도 군정기가 되었죠. 60년대 기억번 맞고요. 그 다음에 유신체제의 성립은 72년도고요. 그 다음에 두 차례 5.1 쇼크다. 73 1차, 그 다음에 79년도에 2차. 맞죠? 그 다음에 6월항쟁 그리고 3조호항이 있는데 요거는 1980년대 중반 그리고 87년이 되겠죠. 그래서 80년대.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사료로 나온 것은 정우회 선언이고요. 정우회 선언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주의를 좀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준 다음에 이걸 발표한 단체는 그러면 정우회고. 근데 지금 문제처럼 뭐라고 했죠? 이 선언으로 결성된 단체. 그랬을 때는 어느 단체를 묻는다. 그렇죠. 우리 특혜급 단체죠. 신간회를 묻는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간회 묻는 문제고요. 자, 신간회는 활동사항이 굉장히 많죠. 1번.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의 실시. 네, 맞습니다. 요거 우리 핵지총에서도 여러 차례 봤었었고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 그러면 틀리죠. 그거는 20년대 초반에 있었던 밀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간회가 지원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29년도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아닌 이유.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수단은 폭력이다라고 하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우리 의열단 얘기죠. 앞으로 의열단은 신치호의 조선혁명 선언 말고도요. 의열단 10개 조 강령이 있어요. 1이 9를 위하여, 9가 1을 위하여. 단일을 배반한 자는 처살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언론활동, 그래 문맹퇴치, 밀립대학 나오는데 우리 밀립대학을 지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문맹퇴치 관련돼서는 우리 언론사 그리고 조선어 학회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자본의 육성, 자급자족, 토산품 애용. 이런 내용은 우리 물산장려운동이죠.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지금 세종 때 있었던 사건들 얘기하는데 왕께서 밝은 가르침, 정초, 변효문 얘기 쭉 나와 있고요. 늙은 농부까지. 사료는 농사직설 사료고요. 농사직설.
농사직설. 뭐 이거 향약 채취 원령을 좀 몰랐다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많이 다뤘죠. 네. 그래서 세종 때는 향약 집성방, 그리고 의방유치. 의방유치는 백과사전이고, 그리고 향약 채취 원령, 월별로 네, 어느 약재를 채취해야 되는가. 요거까지 다뤘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향약 재생 집성방. 요걸 못 들어본 거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앞으로 우리가 향약 구급방도 1236 우리 최후 때 관련된 고게 향약 구급방이다. 그쪽도 시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12번. 요거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원래 그 발해가 이제 왕대사 문제잖아요. 고왕, 무왕, 그리고 문왕, 선왕. 네. 그래서 굉장히 왕대사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왕 안에서 순서를 묻는 네, 그런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억. 네, 우리 무왕이 되어 있고요. 무왕. 그 다음에 수도를 옮겼다. 문왕. 그 다음에 발해 군왕에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발해 군왕이 아니라 발해 군왕에서 뭐가 됐다? 발해 국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발해 국왕이 되었다. 발해 국왕으로 책봉한 시점은 그것도 문왕 때입니다. 문왕 때. 네, 국력이 강성해졌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발해 국왕에 책봉한다라는 건데, 뭐가 먼저냐면 니은이 먼저예요. 니은. 그리고 나서 디귿. 네, 요게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디귿번이 제일 까다로웠던 점입니다. 네, 대비가 좀 쉽지 않았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응이라는 연호를 썼다라고 하는데, 건응의 경우에는 네, 선왕이 되겠죠. 저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니은은 755년, 그리고 디귿은 762년도. 네, 요게 이제 처음 나온 질문이죠. 요게. 네, 요게.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네, 요거 기본 문제죠. 13번. 남북관계 네, 역대 정부의 합의. 박정희 정부는 72년도 7.4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이것도 A급이었죠. 기본합의서는 우리 노태우 정부 91년도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6.15,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우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이런 사무를 모두 다 지휘한다.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외무성을 경유해야 된다. 네, 이거는 바로 을사조약 얘기되어 있고요. 을사조약. 자, 그러면 1번 13도 연합 의병부대다. 이건 13도 창의군 얘기죠. 정미의병. 다양한 계층, 전직 관료, 평민 출신, 유생, 다양한 계층의 의병, 역시 정미. 그 다음에 3번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으로 의병운동이 확산되었다. 요거는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95년도 얘기죠. 네, 그래서 제일 빠른 거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의병 부대들은 이후에 간도 연해주로 이동했다. 이거는 1909년도 마지막 남한대 토벌 이후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을사조약 얘기할 때 중계라는 키워드를 딱 써주는데, 네, 그 부분은 생략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가 전부 다 정미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있습니다. 15번 문제. 네, 15번 문제. 자, 고려는 국가가 주도해서 산업을 재편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했다. 황무지 개간, 수리시설 개축, 네, 이런 거는 거의 다 맞다 그랬죠. 네, 안 해주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과 수공업 체제를 확립했다. 개경의 시절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영점포를 열었다. 소는 생산한 물품을 일정하게 곡물로 납부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요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국초부터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했다. 네, 요게 약간 애매하죠. 그렇죠? 우리가 양전 사업 관련돼서는 국초부터 뭐 20년마다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요. 양전의 경우에는 고려에도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시. 근데 이게 고려에도 했지만 뭐 일정하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도 초반에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원래 기준은 20년마다인데. 그죠? 네. 그래서 양전 사업 국초부터라는 것은 틀린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경종 때 시정 전식과 관품과 인품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1단계이기 때문에 역분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 그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 네.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는 명령, 허가 조건에 위반할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요거는 회사령이 되어 있고요. 네, 가는 회사령. 회사령은 우리 회사령은 회사오삼 투투 광업임 해서 1910이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20년 되면은 폐지, 신고제 전환이 되죠. 네, 그래서 1번, 2번 중 모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예, 국가총동원이랑, 네, 나번은 국가총동원령이고요. 네, 국가총동원령. 국가총동원령의 경우에는 국가총동원령. 네, 요거는 중일전쟁 직후 우리가 전쟁의 경우에 본 게임은 중일전쟁 이후다. 만주사변은 본격 전시가 아니고. 그래서 전쟁 해보니까 장난 아니다라고 해서 바로 38년도 연도 필요한 사건으로 얘기 드렸죠. 38년도에 3차 교육령,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령, 그 다음에 한커우에서 조선의용대, 우리 중국 관내 최초 한인 무장부대가 결성됐다. 그리고 38년도 연도 필요한 사건들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태평양 전쟁 이후가 아니라 중일 전쟁 직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 조선 경제사, 노예경제, 봉건사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회경제사, 요거는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백남훈의 사회경제사. 키워드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백남훈.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한다.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을 갖고 왔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는 보편적인 발전 법칙 거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료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정체성론 비판이다. 정체성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 법칙이다. 세계사적 보편성.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연합성 신민주주의를 주장했었다라는 게 백남훈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 고대사 얘기하고 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식민지 정체성론을 극복하려는 근거를 제공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밑줄 친 왕의 정책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거는 많이 강조드렸었죠. 네, 남경지탕도가 다른 분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문종 때 최충의 문헌공도 이어서 숙종, 예종, 그리고 인종.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숙종이 단독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인종이 7급 시험에서 단독 문제 한 문제. 그래서 문종과 예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예종 때 관련된 짜투리 지문들까지 다 봤었죠. 속현에 간무가 파견됐어요. 그리고 복원궁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해민국까지 만들었다. 해민국은 약국이죠. 그리고 기본 지문은 관악지능책 있어요. 숙종대 서적포, 예종대 양영고 칠제, 그 다음에 청영가 보문가까지. 네. 그리고 숙종대 별무반, 그리고 예종대는 동북구성을 축조했었다까지 봤었고요. 남경은 문종 때 승격이 됐다가 숙종 때 남경 개창도관 관련 인물로서 김위재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딱 나왔죠. 요거. 그래서 김위재. 네. 그래서 정답은 보시면 사료에서 4번째, 5번째 줄 보시면요. 네, 복원관 나 있죠. 네, 복원궁 얘기예요, 그건. 그래서 도교 사원을 설치했다. 예종 때 복원궁. 요게 사료로 나왔죠. 요게 사료로 나오고 복원궁. 1번 지문은 간무. 맞죠? 2번 지문은 양영고 칠제. 그 다음에 남경건설 김희재에 나오는데 숙종 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틀려서 정답은 3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윤관을 원수로 해서 별무반 편성, 그리고 여진정벌 동북구성 예종 때.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보시면요.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나 있는데요. 지금 농지개혁법이 지금 사료로 나왔어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한다. 네. 그래서 통과는 49인데 시작은 50에서 57이다라고 했고, 현대사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열수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쉽다라고 해서 반민법은 48년 9월달, 시효 만료는 49년 8월달이었다. 489, 498 봤었죠? 그렇죠? 요거 우리 지금 내용 보시면은 법을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5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지금. 1번 틀렸고. 네, 그 다음에 2번. 이전의 상황이네요. 네, 그럼 1번이 정답이죠. 네, 1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2대 국회의원 총선거. 재헌의원 임기가 우리 2년이기 때문에 2대 국회의원은 50년 5월 3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공법 485 나왔는데 요거는 세모 치시고요. 예. 잉여 생산물의 도입 나오는데 뭐 공법 485라는 걸 몰라도 잉여 생산물 얘기 나오니까 이건 언제가 되겠어요? 한국 전쟁 이후가 되겠죠. 무상 경제 원조. 네, 그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은요. 요거는 우리 1.4.5태 때예요. 51년도.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름 정도 그리고 평가는 나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번 문제 우리 도결 해가지고 나왔는데 도결. 네, 요게 좀 까다로운 문제죠. 도결. 까다로운 문제. 19세기 부세제도다라고 하는데 이 도결이라는 것은요. 모든 세금을 어디로 돌린다? 토지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금을. 이게 세금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했는데 세금은 어디다가 부과시킨다? 가장 많이, 가장 안정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곳. 거기에 부담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세금을 토지로 돌리는 조치. 그게 바로 이제 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기억법만 잘 아시면 정답은 바로 나오는데 군역, 환곡, 자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토지에 부과한다. 그래서 화폐를 징수했다. 네, 그래서 기억번이 맞고요. 그 기억번 들어가는 게 지금 4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풀 때 요령을 얘기하면 지금 뭐 니은번 노비 신공과 결세는 그의 작황을 참작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도별의 총액을 할당했다. 그래서 노비 총액 할당, 요거는 총액 할당 이제 총액제 뭐 이렇게 될 거고 디귿번이 이제 문제죠. 양전한 자를 통일했고 전세율을 1결당 4에서 6말로 고정시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영정법. 그렇죠? 그래서 인조 때예요. 그래서 요 지문을 생략을 하면 1, 2, 3번이 다 소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 신분에 따른 부세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걸 토지로. 그다음에 미음번 수령과 아전이 횡령한 환곡을 민의 토지의 부세로 부과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토지의 세금을 모든 세금을 토지로 돌린다라는 도결입니다. 도결. 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디귿번을 좀 생략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 9급 하반기 국가직 한국사 문제 해설을 이렇게 맞춰봤고요. 문제 가운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까 얘기드렸지만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그 다음 카페가 연관으로 뜨니까 이제 골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